시간이 새벽 1시고요. 시우가 자고 있어서 좀 조용히 말하고 있는데 잘 들리실지 모르겠네요. 혹시 잘 안 들리시면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내일 제주도 여행을 앞두고 있어서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새벽 1시라서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젤로다 항암을 하면서 모든 손가락에 한 2마디 반 정도? 2마디 반 정도 감각이 없었는데 항암 마친 지 5개월 만에 손끝에 조금 감각이 돌아왔어요. 얼만큼이냐면 요만큼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말초신경은 3년에서 5년 정도 걸려야지 돌아온다고 해서 그냥 마음 내려놓고 잊고 지냈는데 손끝에 조금이라도 감각이 돌아오니 너무 좋고 신기하더라고요. 손끝으로 만지는 감각이 이런 거였구나. 잊고 있었던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손가락끼리 부딪히면 잘 몰라요. 손가락 외에 다른 곳들을 눌러보면 감각 없는 곳들은 동상 걸린 것처럼 찡한 느낌인데 감각 돌아온 곳은 뭔가 살 부딪히는 느낌? 살 부딪히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오늘은 선항암 시작하기 전 제가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암 진단을 받고 일산국립암센터로 옮겨 정밀 검사를 한 후 3중 음성 유방암 3기 말이라는 정확한 진단명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진단명을 받고 3일 뒤에 바로 선항암을 시작했어요. 보통은 정확한 진단명이 나오는 날 치료 방향, 치료 일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저는 겨드랑이 림프절에 전이된 암이 커서 그런지 첫 진료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미리 선항암 할 거라고 알려주셨고 덕분에 선항암 준비하는 시간을 일주일이나 여유 있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국립암센터 첫 진료에서 바로 선항암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 정밀검사 전이라서 정확한 제 상태를 몰랐기 때문에 그저 항암만을 피하고 싶었는데 항암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좀 좌절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항암 할 거라고 미리 알려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진단 듣는 바로 당일날 항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저도 미리 듣지 않았다면 시간이 3일밖에 없어서 거의 준비도 못하고 항암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선항암을 위해 첫 번째로 준비한 거는 바로 눈썹 반영구부터 하러 갔어요. 다들 머리 빠지는 게 더 걱정되지 않냐 그러셨는데 머리는 찾아보니까 예쁜 가발들이 정말 많았고 눈썹은 없으면 이상한데 아픈 몸으로 계속 매일 눈썹을 그릴 걸 생각하니까 너무 귀찮을 것 같아서 꼭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선항암 하는 동안 사용할 생필품들을 구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평소 사용하던 걸 사용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검색해보니까 다들 항암 중에는 아주 순한 제품들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샴푸는 이니스프리 그린티 프레쉬 샴푸라는 걸 구입해서 사용했는데 이게 성분도 착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AC 항암을 하면 머리 빠지는 것 때문에 두통이 엄청 심한데 두피 진정도 시켜주면서 시원하게 해주는 성분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면서 사용했어요. 근데 혹시나 머리가 싸하게 시원한 게 싫으신 분들에게는 비추합니다. 그리고 샴푸 사이즈가 좀 작아서 금방 사용할 것 같은데 항암으로 머리가 다 빠지니까 주로 두피만 감게 되어서 한 펌프만 짜서 사용하다 보니까 작은 용량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 넘게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바디워시, 바디로션을 한살림에서 구입해서 사용했는데 제가 사용했던 제품들이 다 별로라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고 중간에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 로션으로 바꿨는데 이게 보습력이 정말 좋아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폼 클렌징도 한살림에서 자연 그대로 거품 세안제라는 걸 구입했는데 이것도 무난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폼으로 나오는 형태인데 향도 괜찮고 클렌징 효과도 괜찮았어요. 다음으로 칫솔을 항암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신다는 켄트 칫솔을 사용했습니다. 이 칫솔이 초극세모라서 정말 자극 없이 좋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잇몸이 약해서 염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던 터라 항암 중에도 좋았지만 치료가 끝나고도 한참을 켄트 칫솔만 사용했어요. 지금은 선물 받은 칫솔이 있어서 그거를 사용 중인데 칫솔이 다 떨어지면 저는 다시 켄트 칫솔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다음은 칫솔의 짝꿍 치약입니다. 치약도 항암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유명한 레드실 프로폴리스 치약을 사용했습니다. 이 제품도 자극 없이 좋았고 치료 후에도 계속 사용하다가 최근 이빨이 너무 시려워서 센소다인으로 바꿨습니다. 다음으로 스킨 로션도 한살림에서 미유담 발효 수분 첫 에센스와 밸런스 로션을 구입해서 사용했어요. 항암 기간 동안 별 탈 없이 잘 사용했고 이게 발효 제품이다 보니까 후기에 향에 대한 호불호가 조금 있었는데 저는 그냥 무향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바르고 나서 당기거나 건조한 느낌도 없이 잘 사용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선크림도 한살림에서 자연 그대로 베이비 선크림을 사용했는데 이것도 발림성도 좋고 백탁 현상도 없고 특히 향이 좋아서 잘 사용했어요. 저는 냄새에 좀 민감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여름에 시유도 같이 잘 사용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생활용품들을 새로 산 거고요. 앞으로 얘기 드릴 내용은 항암만 생각해서 추가적으로 구입한 것들이에요. 우선 구내염에 좋다는 구주겸과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를 구입했는데 저는 두 개 다 효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구주겸은 삼다수물 500ml에 베스킨라빈스 스푼으로 2스푼씩 넣고 흔들어서 화장실에 두고 양치 후 가그린 사용하듯이 마무리로 항상 사용했고 항암 중에 구내염이 심하게 올 때는 자주자주 입안을 헹궈주는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도 구내염으로 아플 때 하루도 빠짐없이 사용했고 이것도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도 사용 중이에요. 더불어서 저희 아들도 구주겸 가글과 어린이용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아프니까 확실히 가족들도 건강을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손톱과 발톱을 보호해준다는 손발톱 영양제예요. 손발톱 영양제는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우선 제일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은 항암할 때 꼭 손발톱 영양제 사용하세요 예요. 저를 포함해 주변 환우분들을 보니까 손발톱 영양제를 사용한 사람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의 손발톱 상태가 확실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손톱 영양제를 사용하면 이전의 손톱을 거의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확실히 까맣게 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매일 바르기 귀찮아서 진짜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항암이 끝나고 나니까 귀찮아도 열심히 챙기길 잘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총 3가지 종류의 손발톱 영양제를 사용했는데 원래 항암 손발톱 영양제로 제일 유명한 게 에보네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구입하려고 할 때 하필이면 이 제품이 단종이 되어서 어렵게 영국 사이트에서 직구로 3개나 주문했는데 하필 코로나 때문에 도착하기까지 3달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힐링의 착해진 네일 강화제랑 3S 테라피 네일 세럼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선항암 시작할 때 당시 3S 테라피 네일 세럼을 출시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힐링의 착해진 네일 강화제를 먼저 구입해 사용했는데요. 착해진 네일 강화제의 제형은 매니큐어처럼 조금 이렇게 찐덕찐덕하고 묵직한 제형이고 말리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만 손톱에 바르면 확실히 뭔가 덮어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느낌의 손톱이 유광 핑크로 코팅이 되어서 좀 예뻐 보이는 미용적으로 만족스러운 영양제였고 아침, 저녁 하루에 2번씩 꾸준히 발라줬더니 2달 만에 한 통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구입하려는데 3S 테라피 네일 세럼이 출시했습니다. 심지어 출시 기념으로 조금 저렴하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이 궁금해서 냅다 구입했습니다. 3S 테라피 네일 세럼은 파케진보다는 약간 묽은 제형이고 발리는 것도 굉장히 가벼운 느낌의 향도 무향입니다. 흔들어서 사용해야 되고 이것도 말리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만 딱 지울 필요 없이 계속 덧바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에보네일이 직구한 지 3개월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엄청 유명하다고 해서 너무 제가 기대를 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별로였어요. 우선 제형은 묽은 편이었고 발리는 것도 가벼운 느낌인데 제일 큰 장점은 바로 흡수되듯이 빠르게 마른다는 게 장점이고 제일 큰 단점은 아세톤처럼 알코올향이 너무 강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전용 리무버가 따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르고 덧바를수록 제품이 손톱 위에서 들떠서 지우고 다시 바를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제품이 단종돼서 제품 구하기도 힘들었지만 리무버는 진짜 구하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샤워하면서 물로 긁어내기도 하고 막 그렇게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손발톱 영양제 3가지를 다 사용해봤을 때 저한테 제일 잘 맞았던 제품은 힐링의 착해진 네일 강화제였고 그래서 후원함 때도 꾸준히 잘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물건은 티 항암을 하며 3일 후부터 온몸이 근육통으로 두들겨 맞은 듯이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몸을 뜨끈뜨끈하게 지지면 좋다고 해서 찜질팩을 미리 구입했는데 제가 여름에 항암을 해서 그런지 더운 계절이라서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항암을 하면 면역력이 바닥을 찍어 세균 감염이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세균 감염을 방지할 휴대용 손 소독제와 소분해서 외출 시 들고 다니면서 곳저곳에 뿌리고 다닐 메디록스 대용량 살균 소독제를 구입했습니다. 손 소독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필수인 제품이 되었고 메디록스 살균 소독제는 외출 시 공용 화장실에 이용할 때 제일 잘 사용했어요. 사실 식당을 가나 어딜 가나 다른 곳에 가도 소독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코시국이다 보니까 다들 알아서 살균 소독을 틈틈이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치료 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저는 진단받은 후 모든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만 아파서 놀러 못 다녔으면 엄청 우울했을 것 같은데 코시국이라서 온 국민들이 다 같이 나가질 못했고 세균 감염 때문에 저만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며 눈에 많이 띄고 어디 가든 뭘 하든 물건들에 소독을 하고 다녔을 텐데 코시국 덕분에 온 국민들이 다 같이 마스크를 쓰고 다 같이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시간마다 가는 곳마다 소독도 해주니까 정말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에 걸릴까봐 두려운 마음도 크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이 짧을 줄 알았는데 말하다 보니까 또 길어지네요. 다음으로는 물은 항상 3다수 생수를 마셨습니다. 암 환자는 물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정수기도 해지시키고 3다수 생수를 구입해서 마셨어요.
정수기물도 암 환자에게 좋지 않다고 해서 해지시켰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그냥 아무 물이나 다 마시고 있어서 정수기가 좀 많이 그립습니다. 계속 물 사다가 나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암 한우분들이라면 다들 삼다수 생수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찾아보니 미세 플라스틱 검사를 하는 생수가 삼다수 생수가 유일하고 불소도 불검출됐고 풍부한 미네랄이 들어가 있어서 암 환우분들이 삼다수 생수를 많이 고집한다고 합니다. 저도 치료 기간 동안에는 삼다수 생수를 꾸준히 마시고 잘 지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검사를 하든 항암을 하든 신발 벗을 일이 굉장히 자주 있어요. 그때마다 뮬 운동화를 정말 잘 신었어요. 근데 제가 뮬 운동화 중에서도 좀 무거운 종류를 샀는데 이게 무게가 있으니까 걸을 때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뮬 운동화 구입할 계획이 있으시면 꼭 가벼운 걸로 구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항암을 하면 발도 부으니까 좀 넉넉한 사이즈로 구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첫 항암을 시작하고 정확히 14일이 지나니까 머리카락이 정말 숭덩숭덩 다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힐링에 가서 바로 삭발하고 모자, 가발과 항암 두건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이 좋게 한 번에 저랑 좀 잘 맞는 브랜드를 찾게 되었어요. 그게 힐링햇이었고, 그래서 힐링햇 제품이 전체적으로 저랑 다 잘 맞아서 저는 좀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결혼식 같은 중요한 자리 아니고서는 사실 아파서 경조사 갈 일도 없더라고요. 다들 아파서 오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가발처럼 조이지 않고 쓰기도 편한 모자 가발을 너무 잘 사용했고, 항암 두건도 꼭 면 재질로 된 거를 구입해서 너무 부드럽게 잘 사용했습니다. 특히 머리 싹 빠지고 두피에 갱년기처럼 땀이 엄청 많이 나는데 이게 면 재질이어야지 땀 흡수도 잘 되고 두피에 트러블도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야채 주스를 매일 갈아 마시려고 도깨비 방망이를 구입했어요. 근데 이 도깨비 방망이가 정말 잘 고장나더라고요. 이게 기계마다 복불복이라고 제 거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 거는 고장이 잘 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사실 저희 집에 믹서기가 있는데 좋은 거 산다고 통유리로 된 무거운 믹서기를 샀더니 너무 무거워서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야채 주스를 통으로 갈아서 드실 분들은 그냥 가벼운 믹서기 구입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릴 건 진단받고 난 후 지금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항상 챙겨 먹는 거예요. 바로 토마토예요. 방울토마토들, 큰 토마토들 가리지 않고 계속 섭취하고 있는데 토마토가 모든 암 예방에 좋고 암을 억제시켜준다고 해요. 정확히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지연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드세요. 2번 드세요. 3번 드세요. 그리고 계속 드세요. 제가 진짜 토마토를 엄청 싫어하는데 아프고 난 이후로 토마토를 달고 살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이미 뇌유림프절까지 전이가 많이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암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기까지 토마토의 효과가 크지 않았을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 있는 숟가락과 젓가락에 제 이름을 붙여놓고 자주 삶아서 저만 사용했습니다. 항암 때는 세균 감염 때문에 본인만 사용하는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하면 좋다고 해요. 진짜 마지막으로 선항암 때 사용하고 싶었는데 선항암 때는 이것저것 구입하다 보니 비용이 많이 나가서 아쉽게 구입하지는 못했는데
조금 지나 후원암 때라도 사용해보고 너무 좋아서 추천드려요. 혹시 여유 있으신 분들은 삭발하고 이 제품 꼭 사용해보세요. 두피의 열감과 건조함도 다 잡아주고 시원해서 너무 좋습니다. 혹시 저의 선항암 준비한 것들에 대해 더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한번 쫙 올려놨었거든요. 그 주소를 아래 더보기란에 적어놓겠습니다. 저의 선항암 준비는 이 정도입니다. 원래는 선항암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말이 너무 길어져서 선항암과 선항암 부작용에 대해서는 또 다음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2시를 넘기고 있어서 내일 제주도 가기 위해 얼른 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자면 한 3시간 정도만 자고 일어나야 되는데 잘 일어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